김건희 여사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이현석 검찰총장 그리고 보고할 상황이 못 됐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간에 논란이 좀 있고요. 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대면 조사 여부. 어쨌든 검찰이 대면 조사했어요. 현직 대통령 부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처음인. 두 번째, 보고 시점 여부. 세 번째, 조사 장소 여부. 네 번째 논란 관전 포인트, 공개 소환 여부죠. 결국은 저는 여기에 충돌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석 총장은 평소에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청에서 하는 순간 비공개 원칙이 견지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현석 총장은 진짜 이 검찰 전체 지휘자라고 한다면 검찰청사 내의 조사라고 하는 원칙은 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소환 조사를 해낸 거잖아요. 한간에서는 이현석 총장이 민주당의 입당해서 뭐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펙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 벌써 30일을 넘겨서 지금 물론 오락가락 하고 있긴 하지만 요 며칠 사이에는 제법 폭우가 많이 쏟아졌고요.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마철에 안전, 건강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주말이죠. 김건희 여사 검찰이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 대면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이현석 검찰총장 그리고 보고할 상황이 못 됐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간에 이제 뭐랄까 좀 논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상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조사에 착수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그 수사 검사죠.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일파만파 갈등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타임라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의 그래픽 준비한 것. 네,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라고 하는 게 낮이죠. 낮 12시 30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하는데 그 소환 장소는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경호처, 대통령실 경호처 이제 소속 창성동에 있는데 부설 건물이라고 하는데 소환 조사하고 거기서 이제 1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한 이제 조사를 벌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그리고 나서 밤 8시 반쯤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디올백,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늦게 11시 10분쯤에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이 이현석 사무총장에 이제 비로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여기서 이현석 총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나한테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랬다는 거고요. 자정 무렵에 이창수 지검장이 이현석 총장 자택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화가 난 이현석 총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 20분에 검찰 조사가 이제 종료된 거의 13시간 정도에 걸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헌정사상 첫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오전 중입니다. 일요일 오전 중에 이창수 지검장이 이현석 총장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현석 총장이 또 거부를 해서 불발이 됐다는 소식까지 22일 월요일이죠. 이제 어저께입니다. 오전 9시에 이현석 총장이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속보가 떴죠. 이창수 지검장 드디어 이제 월요일 근무일이니까 이현석 총장한테 가서 김 여사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두 개의 사건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현석 총장이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현석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해서 몇 개의 총장과의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부인 등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이제 빼앗아 버렸거든요. 수사지휘를 못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듀얼백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게 검찰에 출석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검사가 이거를 이뤄낸 거거든요.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절충을 한 거죠. 공개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생각.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결국 이제 소환 조사건 뭐간에 어떤 조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맞아면 이제 수사검사 팀 여기에서 이제 절충을 해서 한 건데 이게 한 번 부르기도 어려운데 도이치모터스 따로 부르고 또 뒤에 또 한 달 뒤에 이거 듀얼백 또 오세요 이 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님 오늘 조사를 받으시는 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끝나고 힘드시겠지만 듀얼백 사건도 같이 조사를 받으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건이 쭉 조사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창수 검사장은 듀얼백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이루어져서 차마 미처 그 전에 조사를 드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검사장의 보고 와중에 중간중간에 뭐 경로하고 뭐 막 질책하고 뭐 그래도 나한테 먼저 보고했어야지. 아니 총장 지휘권이 없다고 해도 뭐 일정 보고조차 못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나무랬다는 거고 이어서 오전 중에 어저께 월요일입니다. 오전 중에 이제 감찰부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감찰을 시작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바로 이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김경목 부부장 검사. 이 부부장 검사는 사실은 원래 이 듀얼백 팀이 아니었어요. 듀얼백 팀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게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수사 잘하는 베테랑 검사를 데려온 거예요. 파견시킨 거예요. 그 부부장 검사가 아니 기껏 소환조사, 대면조사, 이루어지면 잘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말이야, 총장이. 갑자기 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이건 무슨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등 이래가지고 나를 감찰을 할 수 있느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경목 부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회의를 느낀다.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맡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다니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관전 포인트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면 조사 여부. 두 번째, 보고 시점 여부. 세 번째, 조사 장소 여부. 그렇죠? 그 네 번째가 이제 공개 소환 여부입니다. 이것이 각각 어떻게 풀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대면조사 여부. 대면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서면조사로 끝낼 것 같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어쨌든 검찰이 대면조사 했어요. 제3의 장소에서 했던 말건 간에 서면조사로 안 끝나고 현역 대통령 부인이에요. 현직 대통령 부인. 역사상 처음 있는 헌정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의 처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예컨대 검찰 소환 응해가지고 대면조사한 거 있었습니까? 현직 영부인이 대면조사한 거 있었습니까? 전부 다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말았다 하는 분들은 다 전직 대통령이거나 전직 영부인이었던 거예요. 대면조사 했죠. 두 번째, 보고 시점. 자, 이창수 검사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 지휘권이 없어 보고 안 했다. 그죠? 듀얼백 사건은 이게 조사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다가 갑자기 결정된 거기 때문에 보고할 타이밍을 놓쳤고 좀 늦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원석 총장은 나를 무시해? 모욕적이야.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고. 이건 이제 논란이 좀 되는 지점이죠. 세 번째, 조사 장소입니다. 사실은요, 대검 예규나 수사 준칙에 조사 장소, 피의자 조사 장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6조에 저렇게 돼 있어요.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검찰청사로 와. 이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자료를 볼게요. 19조에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비공개 원칙을
견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치료 등이에요.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 등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청만 고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영부인은 대부분 검찰청에서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당했고 이제 수사를 이제 감옥에 갇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전직 영부인 전 영부인으로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권양숙 여사 전부 수사관서에 가서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은 전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죠. 12월에 이미 당선이 되죠. 그 전에 2007년에 그리고 2008년 2월 이게 아마 25일인가가 이게 정권 출범일인데 한 보름인가 앞두고 이명박 특검으로부터 DMC, BBK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서울시내 모처에서 BBK 특검팀과 만나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외 기업인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그룹 재벌, 총수 등등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 조사 받은 것도 처음이고 제3의 장소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 전직 전 영부인은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데 반드시 여기다 꿰서 할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논란 관전 포인트 이제 공개 소환 여부죠. 공개 소환 여부. 결국은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충돌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석 총장은 평소에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청에서 하는 순간 비공개 원칙이 견지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법조 출입 기자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인터넷 매체 이러면 어디 매체까지 포함하면 1인 매체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소환 조사를 비밀리에 해가지고 은밀한 첩보 작전 치르듯이 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현직 영부인 첫 소환 조사인데 이거를 만에 하나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실이 꼭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현석 청장은 검찰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비밀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사팀은 이것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우려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현석 청장의 이제 검찰청 고집 그리고 수사팀의 반드시 조사는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념 이 두 개가 맞닿아서 나는 결국 수사팀이 그 절충점으로 제3의 장소를 택해서 소환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식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현석 청장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 이창수 검사장하고 이제 그 수사검사팀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제3의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대면조사, 소환조사가 어렵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했던 것이라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돌한 것이라고 이게 충돌한 진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대통령 부인들은 이 조사가 사전에 공개된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이순자 여사는 조사 끝나고 그날 밤에 이제 조사 사실을 검찰이 이제 밝혔고요. 그 권양수 여사는 조사받은 다음날 이제 조사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래도 이현석 총장은 자기가 진짜 이 검찰을 전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이제 지휘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견제하고 있는 검찰청사 내의 조사라고 하는 원칙은 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소환 조사를 해낸 거잖아요. 수사팀이. 그리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치하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막 갈등을 겪을 때 그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좀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지냈던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2년여가 지난 이 시간까지도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던 거를 수사팀이 소환조사를 해낸 거예요. 물론 검찰청사 내 조사라고 하는 거 원칙을 어겼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좀 국민들한테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다고 하면 저는 아마도 수사검사를 불러내서 또는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내서 그래도 참 청사에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소환조사하고 대면조사한 거는 잘한 일이야. 자, 뒷일은 내가 책임져 하고 어깨를 툭툭 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검찰을 이끄는 총지휘관의 좀 말하는 태도, 이제 모범적인 자세로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건요, 신념윤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이제 이런 것 하나 이제 자기가 담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해서 면박 주고 뭐 진상조사하라고 그러고 이제 감찰 나갈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마치 뭐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래 사람들이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는 식으로 하는 것, 난 이거 지도자답지 못하고. 한간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현석 총장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뭐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펙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 주의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